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윤회용 한번 달아드렸죠. 구분양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 무순위 청약 접수 건수 정말 실수요자가 맞는지 이 내용을 좀 달아드렸는데 드디어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 분양, 강남권 첫 분양 DH 포레센트 너마저. 이게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다루면서 군중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소위 강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윤회용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이제 내용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은 DH 포레센트 너마저입니다. 자, 62가구 모집을 했죠. DH 포레센트. 일단 고분양가였고요.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당첨자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다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DH 포레센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반 공급 62가구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10억이 넘기 때문에 5구 타입까지도 19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됐고요. 일단 청약 경쟁률 한번 볼게요. 청약 경쟁률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5구 타입, 84A, 84B 이렇게 있는데 평균 경쟁률 16대 1이었고요. 최고 경쟁률 23, 거의 24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는 4,569만원으로 여기 보시듯이 다 10억이 넘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10억이 넘어요. 참고로 5구 타입은 24평형에서 25평형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원동 DH 포레센트 당첨자 60가가 다수가 부적격자인 거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만큼 이제 계약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 제가 뒤에 이 내용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20, 30대 당첨자 상당수가 무주택 기관과 부양가족 이런 좀 이유를 좀 끌고 왔어요. 잘못 적어낸 것으로 알려져서 어쨌든 부적격가 되거나 하고 줍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썼어요. 그리고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부적격자였다는 거죠. 정말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방배 그랑자 레멜 여기 라클렛을 했는데 DH 포레센트는 일단 그거 전에 제가 다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당첨 계약률을 보면서 제가 한양수자의 이제 근황이 궁금했고 그 뒤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경쟁률은 앞에서 가져왔고요. 이제 요거는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이유에 대한 좀 설명이에요. 근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든가 좀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든가 또 집이 있으면서도 여기 지금 말 표현도 여기서 좀 이렇게 했어요. 집이 있으면서도라고 했어요. 부부간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의도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기사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집이 있는데 잘 몰라서도 아니고 집이 있으면서도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의도성이 있다는 또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구만 확인해 보면은. 그리고 청약 점수를 산정할 때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만 20세 이후부터 기간을 산정해 청약 점수를 높인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청약 가점제,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이제 가입기간 점수는 자동 계산되고, 일단 요 무주택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내용 중에서 제일 황당한 거는 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예, 언론에서도 계속 뭐 로또 분양이니 이런 계속 이슈를 끌고 갔었죠. 그러면은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진짜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 뭐 그런 개념으로 신청을 했다면은 그 정도로 좀 간절하게 신청을 한 분이라면은 이런 청약 신청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청약을 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 이제 점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주택 기간 점수 이게 뭐 나 태어날 때부터야 아니면 뭐 만 19세 이상부터야 먼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적어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만 20세로 내가 단정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의문이 드는 내용일 테고 그거는 옆에 조금만 확인해 보면 이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거는 그 공고문을 보시면 항상 이 내용 꼭 들어가 있습니다. 30세 되는 날. 이건 DH 프레센트 그 공고문이에요. 이 내용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20세 이상이라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쓰느냐는 거죠.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청약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좀만 알아보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청약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다소 좀 흥분은 되는데 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방송하는 내용이니까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저는 황당했어요. 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적격 당첨자들이 계약을 원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썼죠. 근데 제가 이것도 오류를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이거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포인트를 한번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이렇습니다. 예비 당첨 비율이 80%에 80%를 뽑았어요. 그 일반 모집 가구 수에서 80% 이상 뽑았습니다. 80%까지 뽑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비 당첨자 계약 여부에 따라 미계약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단 먼저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줍줍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비 당첨 비율을 500%로 뭐 확대한 상태라는데 아직 뭐 결정됐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선량한 피해자를 더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좀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부적격 당첨자들이 계약을 원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이게 지금 조문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기는데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57조 7항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57조 7항은 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부적격 당첨자도 이렇게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추면은 당첨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근데 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상황 봐서 별도로 이건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죠. 그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자격 때문에 이 집을 진정으로 원했던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안타깝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거는 아니 지금 청약한 분들이 많은데 만약 부적격 당첨자가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까 뭐 500% 얘기했죠. 부적격 당첨자로 어떻게 보면 경쟁률 높이고 뒤에 이제 청약하는 분들 그냥 당첨이 되면은 계약을 하게끔 하는 좀 한 명이라도 더 계약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이고자 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경쟁률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적격 처리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한 사람이 일단 당첨이 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적격 처리자들이 더 많이 청약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또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여주고요. 부적격 당첨자들이 경쟁률을 높였지만은 이분들이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당첨자 80%에서 막혔죠. 그러니까 다음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약을 못했다. 그 얘기는 부적격 당첨자들로 막 경쟁률을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비 당첨자 비율을 이제 80%까지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못 건졌다. 뭐 이런 얘기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은 이제 부적격자를 걷어낼 수 있는 청약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또 지적이 나온다.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아파트 투유라고 보시면 미리 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이제 청약 전에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오케이. 여기 또 이제 미계약이 들어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면서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현금 동원이 가능한 유주택자의 매력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도 현실성에 떨어진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좀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도 얘기하니까 예, 이제 한국감정이 이관하는 것과 뭐 연계해서 청약 자격 사전 검증에서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에 그 과세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허실실 작전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부적격 자격 당첨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이제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크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더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그리고 좀 기사 내용이 약간 이제 틀려진 부분이 좀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20, 30대로 해서 이렇게 줍줍 가능성 제격이 되고 뭐 했는데 이제는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일단 이제 요게 그 기사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학군이 좋아서 30, 40대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미계약군이 나온다 해도 바로 완판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학군으로 또 몰고 가면서 또 학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또 얼마나 먹힐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고분양가 뭐 기존에 계속 이제 다뤄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요거 이게 30, 40대 수요자들이 관심이 많고 완판된다는 얘기랑 그리고 첫 번째 20, 30대가 지금 상당수 했다고 그랬죠.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난 영상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 자금 조달 계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자금 소명이 안 되면은 증여로 일단 대두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먼저 한번 증여 관련 내용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은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증여한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증여했다고 해도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증여한 사람이 내게 되면은 그것도 증여세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일단 그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받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금 출처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 계획을 통해서 왜냐면은 분명히 수입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뒤에 얘기하자면은 적어도 한 9억 이상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9억 이상. 왜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수입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그만큼의 조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좀 조사가 들어오겠죠. 예, 자금 출처 조사라 된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했을 때 증여세는 일단은 증여세를 매길 때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억이다 했을 때 일단 그러면 그걸 이제 소명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8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억만 소명이 됐어요. 나머지 5억은 소명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돈이 뭐 어디서 왔나 이런 거 뭐 따지지는 않아 일단은. 따지지 않고 소명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를 그냥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은 만약에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과세 표준이 있어요. 과세 표준으로 물론 뭐 내가 솔직히 이제 시인을 하면은 내가 어디서 증여 받았다 이러면 그나마 뭐 증여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받겠지만은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억을 만약에 소명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 20%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 징여공제 해도 9천만 원 정도 일단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그 돈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못하면은 어디서 증여받고 이거를 일단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를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증여세는 그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소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만약 20대, 30대든 뭐 30대, 40대든 먼저 이런 분들이 뭐 청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현실성하고 제가 떨어지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제가 1억 연봉을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청약한 분이 진짜 있었다, 많다고 하니, 그러면은, 지금 앞에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30, 40대들 수요자가 많을 거다. 그리고 30, 이것도 제가 이제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DH4% 분양가 한번 볼게요. 지금, 그 11억 5천부터 있죠. 만약에 12억 정도로 뭐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여기 구조를 보면요. 계약금 20%에 중도금 60%입니다. 중도금 대출 안 되죠? 적어도 80%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제출을 하게 되죠. 한번 볼게요. 계약금 20%에 중도금 60%면은 예를 들어서 평균 여기 한 12억짜리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적어도 80%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따져보면 한 9억 6천 정도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지금 중도금 60%까지 좀 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봉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 20, 30대 특히 제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양가를 가지고 이렇게 청약을 했다는 게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부모님도 제가 말씀드린 선뜻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은 연봉 1억이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정도 모으려면 어떻게든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거의 뭐 1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좀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 좀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연봉 1억 받았다고 10년 동안 연봉 1억 받았다고 10억을 다 인정해 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과세 당국에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다 이걸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칠게요. 진짜 가정을 할게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부적격 당첨 사례 봤죠. 동거도 안 하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는다든가 또 임의적으로 그냥 20대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든가 또 주택이 있는데도 일부러 분리해놓고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적어도 이 정도 자산 갖고 이렇게 신청할 정도면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분양을 받아서 어느 정도 더 내가 뭐 언론에서 받은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당수가 그것도 이번에 20, 30대 분들이 많이 했다는 거는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또 입증을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칠게요. 지원을 해준다고 쳐도 이분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고분양가에 이런 증여세 거의 뭐 1억 정도까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내가면서 이거를 너 이거 꼭 여기 잡아라 그렇게 해주실 부모님들이 과연 저는 얼마나 있을지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사 내용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물론 일부 한두 명은 있겠지만은 다수가 나왔다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더 흥분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 기사를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이거를. 이런 걸 쓰면서 그냥 요거 이런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허탈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영상 이거 보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들 아세요? 이거는 진짜 현실하고 떨어지는 진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금 출처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도 특히 현금 부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칫 잘못해서 이게 또 연쇄 반응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냐? 이렇게 계속해서 엮이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게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제가 뭐 아시는 몇몇 분들은 실제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돈은 있는데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벌어들인 근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도 꽤 많다는 거거든요. 이번 내용은 예,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DH 프레센트나 우리 방배 그랑자이 뭐 이제 과천자이도 그렇고 제가 여기를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고 뭐 로또 분양 이런 제가 그 얘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시라는 걸 제가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지금 거주하지 않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든가 예, 부부간 세대분리 통해서 무주택자로 뭐 청약을 한다든가 또 만 20세부터 임의적으로도 계산한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분양청약에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솔직히 납득이 가나요? 이렇게 로또 분양 이렇게 중요한 내가 이걸 꼭 당첨되려고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거조차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안 하고 청약을 했다는 게 어떤 목적성을 띠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청약을 했다거나 예 그렇게밖에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도 부적격자 때문에 이 집을 진정으로 원했던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안타깝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예, 현명하신 분이 더 많다고 좀 생각하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당첨의 기회가 와서 이런 경쟁률 보고 이렇게 계약하신 분, 덜컥 계약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좀 더 저는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런 현실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질의가 올라온 내용이 있었는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되면요 그분들은 또다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단지 제재사항은 뭐냐면은 부적격 또 당첨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알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과세당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한번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게 또 뭐 개인정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완판을 시켜야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시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